안녕하세요. 브라이트 투스를 활용한 총이치 제작법 강의를 맡게 된 아이디 치과기공소 김경민 소장입니다. 20년간 여러 회사들의 인공치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각 회사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사용하기는 크게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용할 때마다 이거는 이 점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브라이트 투스라는 제품이 나와서 한번 사용해보고 한 30케이스 사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 강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틀리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이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이치를 구성하는 재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요. 이 브라이트 투스의 장점, 그리고 선택 기준, 그리고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틀리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틀리라고 하는 거는 끼지 않은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연치와 같은 상태가 가장 좋은 틀리겠죠. 하지만 인공 구조물이 구강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치처럼 편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처음에는 아프지 않고 그리고 잘 떨어지지 않으며 그리고 잘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그 틀리가 좋은 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텐션, 그러니까 잘 유지가 되고 안정이 되고 지지가 되는 그런 틀리가 좋은 틀리입니다. 또 말씀드리자면은 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위치와 수직적인 위치가 안정이 되어야지 좋은 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시작 단계는 인상체득, 그리고 교합 관계, 그리고 치아 배열 상태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작이 되어야지 마지막에 좋은 틀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총이치 제작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즉시 의치가 있고 임시 의치, 그리고 BPS 덴처도 있고 일반 의치, 그리고 임시 의치를 다 만들고 나서 복제하고 최종 덴처를 만드는 그런 경우의 의치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2, 3, 4, 5, 6 이렇게 방문의 수가 되어 있습니다. 즉시 의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방문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발치를 하게 되면은 기공사는 그 인공치아를 심어서 만들고 총이치를 바로 제작해서 다음 방문 때 낄 수 있는 그런 의치입니다. 치아를 빼고 부은 상태에서 덴처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구강 내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50% 미만, 밑에 뭐를 깔아야 되고 교합도 달라지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임시 이치 같은 경우에도 무치약 상태에서 레코드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교합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완성이 되더라도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인상 자체가 알지네이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하는 일반 이치 같은 경우에는 방문의 수는 많은데 그 단계별로 부정확한 상태에서 다음 과정을 진행하게 될 때는 만족도가 그리 높지 못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BPS 방법을 권장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방문의 수로 최대 그나마 많은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게 BPS 덴처 제작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배웠던 일반 이치 같은 경우에는 알지네이트로 임프레션을 체득할 때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된다면 구강 내 구조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 체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공소로 이 자료가 넘어가게 되면 기공소에서는 임의적으로 트레이를 만들게 됩니다. 손잡이 있는 트레이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치과에서는 환자의 운동을 술자가 직접 테스트하면서 인상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기공소로 모델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 모델은
프레임을 만들고 왁스림을 한 다음에 구황내에 들어가서 구황내에서 수평적인 위치와 수직적인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기공사들은 그 기준을 따라서 치아를 배열하게 되고 그 치아 배열한 게 구황내에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넘어가게 되고요. 마지막 딜리버리를 하고 나서 환자분이 본격적으로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총 5번의 방문이 아닌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방문을 거쳐서 덴처를 다듬게 되는데, 이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덴처를 만들게 됩니다. 네, BPS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BPS 제작 방법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된 도구를 이용해서 표준화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지네이트 체득을 할 때도 2번에 나눠서 하는 알지네이트 체득 방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과정에서 상하악의 수직적인 높이를 임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석고 모델을 만들고 고지가치 트레이서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에서 최종 인상을 체득하고 그 최종 인상에서 수직적 높이, 수평적인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기공소로 가져가서 치아 배열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방문에서는 정중선, 그리고 스마일 라인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황내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면은 표준화된 제작 도구를 이용해서 덴처를 완성하게 되고, 마지막에 딜리버리를 할 때 일반 H보다 현저하게 적은 구황내에서 불편을 확인하기 때문에 덴처 만들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총이치를 구성하는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크게 의치상과 인공치아로 나뉘게 됩니다. 의치상해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열중압 레진과 자가중압 레진으로 나뉘게 됩니다. 열중압 레진 같은 경우에는 수축률은 많은데 강도가 좋기 때문에 최종 의치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재료고요. 그리고 자가중압 레진 같은 경우에는 수축률은 열중압 레진보다는 적지만 강도가 적기 때문에 임시 의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중압 레진과 자가중압 레진의 장점을 섞은 하이브리드 레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캐드캠에서 밀링을 하기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레진이 강도도 좋고 수축률도 적은 이런 레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치아입니다. 크게 도제치아와 레진치아로 나누게 되는데, 도제치아는 현재는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요. 최근에는 연질 레진치아와 경질 레진치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질 레진치아 같은 경우는 임시치아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경질 레진치아는 최종 덴처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의 제품이 있는데 다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제품이 브라이트 투스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경질 레진치 수준의 물성으로 아크릴 레진치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띄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안에 표를 보시면 알겠는데 지르코니아와 실리카의 무기 필러가 들어가 있어서 강도 및 내마모성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레탄이 포함된 모노머가 있기 때문에 강도 및 내마모성이 증가가 됐다는 게 이 브라이트 투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3레이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치아입니다. 네, 3레이어 구성 중 에나멜과 덴틴의 무기 필러, 지르코니아와 실리카가 첨가되어 있어서 고가의 타사 대비 비슷한 마모량과 연질 치아 대비 적은 마모량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브라이트 투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인공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인공치를 선택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인공치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권장하는 것은 미디움의 BT 105번의 6번과 UU와 BT 105L 사이즈의 전치, 그리고 구치에서는 BM208U와 BM208L이라는 제품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품을 먼저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더 큰 것, 작은 것, 상황에 따라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BT 같은 경우, T 같은 경우는 테이퍼, 약간 삼각형 형태고요. 그리고 BO,
O 같은 경우는 오보이드, 약간 둥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BS, S는 스퀘어 타입으로 각진 형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유치학에서 대합치가 많이 마모된 것을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은 BS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상하하게 무치학을 하게 된다면은 BT 제품을 많이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브라이트 투스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BPS 방법을 사용을 했고요. 구황내에서 기능 인상을 뜨고 그 다음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구황내에서 상악과 하악의 인상을 체득하고 그리고 수평적 위치, 수직적 위치를 맞춰서 고디같이 트레이서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공소에 오게 되면은 상악과 하악의 모델을 잘 보고요. 모델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악 모델을 완성하고 하악 모델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마운팅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분석하게 됐고요. 분석할 때는 기본적으로 절치유도와 정중국외봉선 그리고 국외소화를 기준으로 정중선을 위치했고 이 해부학적인 정중선과 그리고 심미적인 정중선을 비교를 해보고요. 그 정중선을 기준으로 하악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교합기가 있는데요. 그 반조절성 교합기 이상을 쓰게 된다면은 총이치 배열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평 가이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수평 가이드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은 구황내에 있는 위치를 석고 모델을 통해서 위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캠퍼 평면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코 밑과 귀 윗부분의 이 평면이 가상의 교합 평면과 일치한다는 이론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평 가이드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하악의 모델을 이 도구를 통해서 교합기에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중선을 맞춰주고요. 하악의 정중선과 수평 가이드 정중선을 맞춰주고 이 뒷부분은 레트로모라 패드 3분의 2 지점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좌우를 대칭적으로 위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악 모델을 교합기에 부착하게 됩니다. 하악 모델을 부착 후에 아까 처음에 썼던 러버 인상체를 이용해서 상악 모델도 위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상악 모델도 교합기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부착한 후에 레진상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 상악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모델 분석. 우리가 많이 하는 일반적인 의치에서는 왁스림을 통해 가지고 그 위치에 레진 치아를 꽂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에서는 모델 분석을 하게 되어서 인공치아를 배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절치유도와 첫 번째 국외주름을 확인하고요. 거기에 브라이트 투스라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상악 전치부의 위치입니다. 절치유도에서 대략 7에서 9mm 앞에 위치하게 되는 게 절단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치유도에서 수직적으로 선을 그어서 그 수직선에서 연장된 선에서 견치의 팁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국외주름에서 약 2mm 바깥쪽 부분에서 견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중절치와 측절치, 견치가 배열되게 되는데요. 이 중절치 같은 경우에는 이 절단 핀이 있으면은 절단 핀에서 2mm 정도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상악과 하악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반을 나누고 그 반을 나눈 다음에 그 2mm 밑에 절단이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면은 뒤에서 이 교합기 뒷부분에 고무줄을 거는 곳이 있는데 이 고무줄을 걸게 되면은 이 치아가 제대로 배열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악 전치를 배열할 때는 상악 전치와 닿지 않게 오버젯과 오버바이트를 1mm 이상 정도로 띄워주어서 배열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견치 같은 경우에는 측절치와 상악의 측절치와 견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D 배열 템플릿은 윌슨 커브와 스피 커브를 만들어주는 도구로서 이 제품을 사용하여 인공치아를 배열하면 그 곡선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치아를 배열했을 때 어디까지 배열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모델 바깥에 선을 긋게 되는데 이 선은 모델의 치조제 정상을 연결한 연장한 선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시면 알겠는데 이 선에서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 선은 22.5도를 넘어간 선입니다. 이 경사가 하게 되면은 교합압을 받았을 때 치아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하악 의치가 탈락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 뒷부분에는 인공치아를 배열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2D 배열 템플릿을 이용해서 하악의 구치를 배열하였고 윌슨 커브, 스피 커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악의 완성을 한 후 상악의 구치부터 하나씩 배열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조립하듯이 배열을 하게 되면은 상악의 교합점은 왼쪽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1치 대 2치 교합으로 된 것이고요. 이 치아, 브라이트 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교합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배열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측방 운동입니다. 측방 운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상악의 제1소구치, 제2소구치가 하악의 제1소구치와 2소구치와 닿으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견치와 측절치, 중절치까지 살짝 닿게 이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작업 측에서 운동을 할 때 균형 측에서는 상악의 제1대 구치, 2대 구치가 하악의 1대 구치, 2대 구치와 자연스럽게 닿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치아는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측도 4번 제1소구치, 2소구치가 닿고 측방 운동을 할 때 반대측에서 최소 2점 이상의 구치가 닿으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악의 덴처가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측방 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방 운동을 할 때는 상악의 구치들이 하악의 구치들과 여러 점에서 만나게 되고 견치, 중절치, 측절치까지 거의 다 닿으면서 상악의 덴처가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덴처입니다. 심미적으로 굉장히 괜찮고요. 기능적으로도 괜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악 덴처 같은 경우에는 중절치, 견치, 1소구치, 2소구치가 닿고 그리고 구치부가 뜨는 커브 오브 스피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악도 템플레이트에 맞춰서 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커브 오브 스피, 커브 오브 윌슨 모두 다 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치상과의 결합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확인한 결과 이 브라이트 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가의 인공치를 사용한 의치와 비교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합 상태, 그리고 구강 내 상태, 그리고 환자의 만족도, 치과 원장님의 만족도 모두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치의 최종 목표는 좋은 틀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좋은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가 아프지도 않고 잘 붙어있고 잘 씹을 수 있는 틀니가 좋은 틀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개의 인공치를 사용을 해봤고요. 최근에는 이 제품으로 30케이스 이상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브라이트 투스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인공치를 대체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이 치아를 경험하시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